내가 차린 가게에 왔는데 너네 둘은 어디 가서 없고 손님도 없고 매출은 보니 월세도 못 낼 지경이더라. 너희 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방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말라고. 대체 뭘 보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 둘 다 출근도 안 하고 알바생만 남겨두고선 그게 사업이냐?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요즘 가게 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제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긴 하는 거니?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게를 꾸릴 생각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희 둘 다 그냥 편하게 놀면서 가게가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돈을 주셨으면 조금만 더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어서 2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날 속였잖아. 지금 와서 더 믿어달라고? 내가 뭘 했길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최복수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복순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땀 흘려번 돈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며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보태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멈출 수는 없었죠. 아들 하나 키우며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야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아들에게 부족한 게 없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해줬고 학비도 밀리지 않게 마련해줬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고단했지만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 그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어엿한 직장인이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삶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응원해주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평탄한 노후는커녕 다시금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쩌면 제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큰 교훈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듣다 보면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며 저도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다고 했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고 앞날이 창창할 것 같아 안심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다소 들뜬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를 마주 앉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신도 그렇지? 며느리가 아들 쪽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둘 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심했어요. 사업을 해보려고요. 순간 제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사업이라니. 사업이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직장은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요즘 창업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서둘러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희가 아무 사업이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삼겹살집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패 확률도 적다잖아요. 저희가 잘 운영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뜬금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그래, 사업이라. 그런데 돈은? 너희가 그렇게 큰 돈을 준비해 뒀니?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엄마, 저희가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투자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금방 갚고 효도도 몇 배로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후회하실 일 없게 해드릴 거예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평생 모은 돈이 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결국 제가 가진 2억 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기로 결심한 후 두 사람은 정말 의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가게 차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받는다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덜컥 맡겼는데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알아서 한다는 게 좀 섭섭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부부가 그만큼 진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저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상권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딱 좋은 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도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은 어떤 고깃집이 잘 되는지 다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가 최고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 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두 사람의 집에 반찬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 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간 거였죠.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도 꺼져 있더군요. 혹시 어디 간 건가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어디 갔니? 아들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지금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도 몇 군데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 고생 많다. 그런데 밥은 먹었니? 너희 둘 다 요즘 일한다고 정신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 잘 먹고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 부부가 정말로 제대로 하려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딜 가도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가게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자리인데? 괜찮은 위치인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자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인테리어만 조금 잘하면 손님들 금방 올 것 같아요. 계약 끝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며느리도 힘을 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확인하고 선택한 거라 믿어주셔도 돼요. 계약만 끝나면 바로 오셔서 구경하셔도 돼요. 저는 그 말에 안심하고 두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기대와 믿음이 쌓여가던 중 두 사람의 가게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가게를 꾸미고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게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되고 두 사람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게 계약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두 사람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말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며느리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절대 실망 안 시킬게요. 나중에 정말 효도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게를 꾸민다고 두 사람 모두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메뉴판은 어떤 걸로 만들지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주 연락하기는 좀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면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하루 종일 가구점 다녔어요. 필요한 테이블이랑 의자를 골랐는데 가격도 괜찮고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어머님, 상호명도 정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손님들이 군침 돌게 할 만큼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 들으니 괜히 저까지 힘이 나더군요.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삼겹살집 잘 되는 팁 같은 걸 검색해서 두 사람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보니까 요즘은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가 인기 있대. 너희도 한번 고려해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그런 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관심 가져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저희 진짜 잘해볼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가게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오픈했어요.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오픈 첫날이라 정신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음 날을 기약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손님도 많고 저희도 정신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안정되면 오세요. 그 말에 저는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게 정말 잘 돼요. 손님도 계속 오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노력과 제 지원이 빛을 발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직접 가게를 찾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침 그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저희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모시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바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굳이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과의 연락이 더 뜸해졌고 가게 상황을 물어봐도 어딘가 얼버무리는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엄마, 아직 초반이라 손님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초반에는 어려운 게 당연하지. 조금만 더 믿어보자.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참지 못하고 가게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홀에는 알바생만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랑 선영이는 어딨어요? 알바생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두 분은 가끔씩 나오세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요즘 가끔씩만 오신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가게를 차렸으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이상해서 포스기를 확인했더니 매출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낮은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 기록을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가게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두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 겨우 연결됐습니다. 현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들은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정말 모른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차린 가게에 왔는데 너네 둘은 어디 가서 없고 손님도 없고 매출은 보니 월세도 못 낼 지경이더라. 너희 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방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말라고. 대체 뭘 보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데.
너희들 다 출근도 안 하고 알바생만 남겨두고선 그게 사업이냐?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요즘 가게 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제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긴 하는 거니?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가게를 꾸릴 생각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희 둘 다 그냥 편하게 놀면서 가게가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돈을 주셨으면 조금만 더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어서 2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날 속였잖아. 지금 와서 더 믿어달라고? 내가 뭘 했길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들은 다급히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희도 가게를 잘 되게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방법을 찾겠다고. 가게에 출근도 안 하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내가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나한테 이런 매출 보여줄 일이 없었겠지. 알바생한테만 떠넘기고서는 사업을 한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변명할 거리조차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가게를 직접 운영할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번 돈과 남은 돈을 모조리 내놔. 이 가게가 이 모양으로 굴러간 건 너희 둘이 책임을 제대로 못 져서야. 그리고 이 돈 전부 빌린 걸로 계산할 거야. 이자까지 쳐서 매달 갚아.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게 노력했는데, 제가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했다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꼴을 보고 있겠니? 내가 애초에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난 너희를 믿고 이 돈을 맡겼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너무하다는 건데? 아들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로 갚을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 내 돈을 헛되이 쓸 때 이미 다 썼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손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 둘은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준비나 해둬.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두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니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가게에 다시 돌아서 카운터를 확인했습니다. 알바생이 저를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단 난장판이죠. 이 가게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는데 지금 여기 책임자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알바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돌리려고 했지만 저는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요? 지금 상태가 원래 이런 건가요? 알바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한 달쯤 됐어요. 가끔은 손님이 많이 오실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조용해요. 사장님 두 분은 거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 혼자 있거나
동료랑 교대로 일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혼자 어찌나 한심하던지 두 사람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걸 모른 척하고 돈만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오늘은 좀 더 힘들겠지만 내가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 알바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포스기 앞에 앉아 매출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매출은 끔찍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월세를 간신히 낼까 말까 한 수준이었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매출의 패턴을 보니 손님이 오는 시간대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면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점심에도 고작 몇 테이블만 차 있더군요. 이대로 두면 이 가게는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만 남는 구덩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손대야 한다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던 제가 바보였지만 이제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장사했던 경험 삼아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목소리 톤이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가게 이제 내가 운영할 거다. 너희 둘이 한 짓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내 돈으로 장난쳤으니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획. 너희가 계획이라도 있었으면 매출이 이 지경이었겠니? 출근도 안 하면서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냐? 내가 대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운 법이에요. 저희를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너희를 믿어서 이 꼴이 된 거야. 알바생이 가게를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가 열심히 한 결과라는 거야? 내 돈을 가져갔으면 책임은 졌어야지.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 너희가 한 행동으로 날 얼마나 속였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더 들을 필요 없어. 이 가게 지금부터 내가 운영한다. 그리고 너희는 매달 내가 투자한 돈을 갚아. 아들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는 뭘 하면 되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돈은 갚아야 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그날 대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 가게를 제가 운영한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최소한 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흔적을 정리하며 하나씩 상황을 파악했죠. 알바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에 대한 반응도 살피고 메뉴 구성부터 매장 환경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고기질이 엉망이었어요. 값싼 재료를 사용했는지 냉동 상태에서 바로 꺼내 굽는 방식이 손님들의 불만을 샀던 모양입니다. 테이블마다 남긴 접시를 봤는데 손도 안 댄 고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또 홀과 주방 사이의 소통도 엉망이었습니다. 알바생들은 메뉴가 들어오는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주방에서 고기가 익어 나와도 손님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아들과 며느리는 이걸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예 가게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돈만 벌 생각으로 가게를 차렸을 뿐 정작 가게 운영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가게가 마치 창고처럼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며 문제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먼저 고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선한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도매업체를 찾았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메뉴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사이드 메뉴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주문하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메뉴를 과감히 없애고 고기와 곁들린 기본적인 반찬에만 집중했어요. 가게 환경도 크게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서 손님들이 불편해 보였고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매장 안에 자욱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배치를 다시 하고 환풍기를 교체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알바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응대 교육을 다시 했고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며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라는 말을 꼭 건네도록 했습니다. 가게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좋아졌고 매출도 미세하지만 상승세를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즈음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주눅이 든 모습으로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가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묻는 이유가 뭐니? 얘가 운영할 땐 가게가 엉망이었는데 내가 나서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게 궁금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깝게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왔니? 혹시 내가 다시 너한테 운영권이라도 넘겨줄까 봐 온 거야?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죄송해서. 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죄송하면 뭐하니? 내가 정말 죄송했다면 애초에 이 꼴로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갚아야지. 근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너희가 나한테 신뢰를 잃은 건 날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을 문 밖으로 돌려보낸 뒤 저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벅찬데 아들과 며느리의 미적지근한 태도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돈도 가게도 모두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도 가게는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고기 맛이 좋아졌다는 말도 종종 들렸습니다. 알바생들도 초반보다 한결 나아진 태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얼굴은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일하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짧게 쳐다봤습니다. 왜 왔니? 아들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제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말하려고 온 거면 빨리 해. 나 일해야 하니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한번 가게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참여한다고. 너희가 망쳐놓은 가게를 내가 간신히 바로잡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손대겠다는 거야? 그건 도둑이 물건 훔쳐가 놓고 돌려주겠다고 나서는 거랑 뭐가 다르니?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황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가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엄마가 다 일으켜 세우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저희가 도울게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돕겠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가 성실하게 운영했어야지. 내가 다 치워놓은 다음에 얘가 뭐라도 하는 척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라도 배워가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배우겠다고. 얘가 배우는 동안 또 누가 고생하니? 너희 둘이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가게를 또 망쳐놓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참여해서 엄마에게 증명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만들려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좋아. 증명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내가 시키는 일부터 제대로 해. 내가 맡긴 일을 완벽히 해내기 전에는 가게의 주도권은 절대 너희에게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전히 불신을 품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게 일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겼습니다. 주방 설거지와 홀 청소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두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작은 일부터라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대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홀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높은 기대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의 태도를 지켜보며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몇 번이나 물을 튀겼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 온도가 뜨겁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게 가게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야.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작은 실수 하나로 가게가 무너질 수도 있어. 내가 이걸 못하면 운영은커녕 문도 무지한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며느리는 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걸레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닦이는 걸까요?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지워지질 않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에서 걸레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힘을 안 줘서 그래. 손님들이 보는 공간이 가장 깨끗해야 하는 법이야. 얼룩 하나만 남아 있어도 손님들은 다시 이 가게를 찾지 않을 거야. 내가 청소를 대충 하면 손님들한테 이 가게가 대충 운영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돼. 며느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걸레를 받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할게요. 그날 두 사람은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을 했지만 경험이 부족한 게 티가 났죠. 알바생들보다 훨씬 서툰 모습에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출근해 제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초반엔 여기저기 실수투성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죠. 아들이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연습을 하는 걸 보며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현수야, 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기의 맛이야.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 누구도 이 가게를 찾지 않아.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앉은 손님이 이 집의 마지막 손님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해.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손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가게 매출을 확인했을 때 미약하지만 매출이 상승한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다시 찾아오고 있었고 리뷰에서도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평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날 일이 끝난 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근데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진짜인지 아니면 한때의 노력이 될지 난 아직 모르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잘해볼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잘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내가 너희한테 속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잘해야 해. 다음은 없다. 며느리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믿어주세요. 저희가 제대로 해볼게요. 그들의 태도는 진지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저를 실망시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태도가 완벽히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일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법을 익히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님 응대와 청소를 꼼꼼히 해내려 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몰려 바쁘게 돌아가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굽다 실수를 했는지 테이블에서 고기가 약간 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나가서 손님에게 사과하며 고기를 새로 구워드렸습니다. 손님은 큰 소리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고기를 구워드리는 거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손님은 고기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야. 이 가게에서 받는 대접과 분위기도 중요해. 당장 사과하고 손님을 불편하게 만든 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게 없으면 손님은 다시는 오지 않아. 아들은 저를 따라 나와 손님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은 이해해 주셨고 상황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경험을 통해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는 걸 느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손님 응대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나갈 때까지 배웅을 하고 고기와 반찬이 부족하면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밝게 웃으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게에 조금씩 활기가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초반에 투자금으로 사용했던 자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날 저녁 일이 끝난 뒤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은 괜찮게 돌아갔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이 가게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고 내가 대신 치워주고 있는 거야. 이젠 너희가 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투자한 돈은 빚이 됐어.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하지만 그 돈은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거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믿고 더 많은 걸 맡길 수 있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상황이 조금 빠듯해서요. 그래도 갚아야 한다는 건 알아요. 제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빠듯하다고? 빠듯한 이유는 너희가 초반에 돈을 허투루 썼기 때문이야. 내가 준 돈으로 시작한 이 가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빠듯할 일이 없었겠지. 이젠 그런 핑계 통하지 않아. 내가 이 가게에서 얻는 수익 일부는 투자금 상환으로 간주할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다. 지금부터 너희가 갚아야 할 돈과 시간을 명확히 할 거다. 그리고 너희 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라면 내가 그 책임감을 보고 앞으로 더 맡길지 판단할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저희가 꼭 갚겠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번엔 조금 더 진지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속아온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말로만 끝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과 상환 일정을 명확히 정리해 알려줬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고 가게 운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돈은 이자까지 포함해 끝까지 받아낼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담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뿐인 약속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던 모습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할에 더 집중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아들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기술을 점점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한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 손님이 아들을 부르더니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고기 맛이 정말 좋아졌네요. 굽는 손길이 전문가 같아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데 있어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홀에서 자리를 잘못 찾은 손님을 빠르게 다른 테이블로 안내하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 덕분인지 손님들의 반응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이 끝난 뒤 저는 두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수야, 선영아, 너희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아들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더 잘해야 할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고기만 잘 굽고 손님을 잘 대하는 곳이 아니야. 운영 전반을 제대로 알아야 해. 지금 매출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월세와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 부족해. 너희가 매출 관리를 직접 배워야 해.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직 그런 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배워야지.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결국 책임을 미루는 것밖에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준 돈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돈이 아니야. 두 사람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두 사람에게 매출 기록과 비용 관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모두 골치 아파하는 눈치였지만 점차 배우려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매출 정산을 스스로 해내고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거 다 정리해봤어요. 지난달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하지만 다음 달엔 더 나아져야 해. 지금 이 수준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며느리도 옆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 고기 질도 더 신경 쓰고 홀 운영도 더 꼼꼼히 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번엔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야 조금씩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점차 가게 운영의 기본부터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다며 어려워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출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거나 손님들에게 최상의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직접 고기를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혼자 주방에서 일하다가 고기 품질을 확인하겠다고 도매업체에 전화를 거는 걸 봤습니다. 네, 사장님. 저번에 받았던 고기보다 이번 게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다음번엔 더 신선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뭔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도 이전보다 손님 응대에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고기와 곁들인 반찬이 부족하면 먼저 다가가 추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손님들이 반찬 리필을 자주 요청하시는데요. 반찬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며느리도 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 괜찮다. 그럼 반찬 몇 가지를 새로 추가해 보자. 단, 손님들에게 부담이 안 되게 너무 과한 건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가게 운영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갔고 손님들이 남긴 리뷰에서도 좋은 반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기 맛이 훌륭하다, 직원들이 친절하다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게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책임감을 완전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지금의 노력이 잠깐의 변명에 불과한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더군요. 저는 처음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걸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너 이제 진짜 사장님이네. 대단하다. 대단해.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 가게면 넉넉히 먹고 살겠는데? 너희 둘이 일 열심히 해서 금방 대박 날 거야. 그들은 마치 가게가 이미 성공한 것처럼 떠들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직 갈 길이 먼 두 사람의 앞날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멀었지 뭐.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가능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두 사람에게 또 아니란 생각이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친구들에게 가볍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좀만 더 하면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을까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두 사람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야, 선영아. 너희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 준 건 좋았는데 혹시 너희도 친구들 말처럼 이 가게가 이제 다 잘 됐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 알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오늘 친구들이 좀 떠들긴 했지만 저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니?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죠. 손님들이 만족해야 가게가 잘 되니까요. 며느리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걸 잊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하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래. 그걸 잊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한 번 더 내가 속는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알겠니?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이번엔 진심이길 바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게를 맡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들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가게의 매출 상황과 손님들의 반응을 점검했고 두 사람이 맡은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해내는지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초반엔 두 사람이 예상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메뉴 준비를 도왔으며
며느리는 홀을 맡아 손님들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관리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께서 반찬에 만족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몇 가지를 추가해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반찬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비용은 잘 계산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해야 한다. 손님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추가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도 잊지 마라.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작은 공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은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매업체와 고기 품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고기를 서빙하며 직접 굽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손님들한테 고기를 구워드리니까 반응이 정말 좋아요. 요즘 리뷰에도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다. 하지만 이게 꾸준해야 한다. 손님들은 한 번의 서비스로 만족하지 않아. 매번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꾸준히 노력할게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투자금을 갚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을 불러앉히고 매출 기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선영아, 요즘 고생 많지? 그런데 이 매출을 봐라. 겨우 월세와 인건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준이야. 내가 너희한테 맡긴 돈은 어떻게 갚을 거니? 아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매출이 오를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니?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지 않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른 홍보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적이라는데 그런 쪽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제안에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말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가게가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되는 건 너희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두 사람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걱정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가게는 조금 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도 약간씩 오르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 사람의 태도에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 왜 이렇게 즐겨요? 이 집 고기 맛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실망이네요. 알바생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지만 손님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나가 손님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수야, 선영아, 너희가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손님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말아야 해.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 가게는 금방 무너질 거다.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기엔 그들 사이에 미진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매장 운영에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손수 고기를 굽고 도매업체와 협력하며 재료의 품질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며느리는 홀에서 손님을 직접 응대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죠.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달 겨우 월세를 충당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익도 남기게 되었죠. 리뷰 사이트에는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고기에 대한 칭찬이 꾸준히 올라왔고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에서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야, 선영아. 요즘 가게가 꽤 괜찮아졌어. 너희가 조금씩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아들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저희가 너무 미숙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좀 안심되시죠? 제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심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신경 쓸 게 많아. 손님이 늘어났다고 방심하면 금방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볼게요. 손님들 반응도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부터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금씩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 2억 원. 처음에 그 돈을 맡겼을 때의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주어 가게가 완전히 자리 잡은 뒤에 상환을 시작하도록 할지.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일시적인 노력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게가 점차 안정되고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걸 보며 두 사람이 이번에는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 2억 원. 그 돈을 갚는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는 건 이제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익을 키울 기회를 줄지 아니면 여전히 불완전한 신뢰 속에서 즉시 상환을 요구할지 고민이네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